예, 반갑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우주로 시작했는데 다시 우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 진짜 인내력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주 세션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매일 한다고, 매년 한다고 그러는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S를 맨 앞에 해서 스마로 하자라는 우스갯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금 발표할 내용은 제가 또 군인이고 또 공군이다 보니까 우주, 또 군사 우주력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미중을 중심으로 패권 경쟁이 아주 전 영역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군사적인 패권이고, 거기에서도 더 가장 핵심이 바로 우주 패권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미중의 우주 패권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 어떤 함의를 좀 찾아보고, 그러면 우리 국가 우주력, 국방 우주력, 또 공군 우주력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주력을 건설할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지루하니까 먼저 비디오 클립을 준비했는데, 미중의 우주 패권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한번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gnition sequence starts. 6, 5, 4, 3, 2. 제가 태어나는 해에 50년 전에, 50년 훨씬 넘었죠. 1969년에 7월 16일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세턴 5 로켓이고요. 한 110m 거리고 높이고 총 무게 중량이 3,600톤, 어마어마한 거죠. (80년도부터) 이제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이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스페이스 셔틀, 스페이스 개발이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고요. 다음은 PRC, 차이나의 우주 굴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게 1970년도나 70년도. 70년도에 4월 24일 날 발사된 거죠. 동방공 1호라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주 미소를 바짝 따라잡는 그 개발을 시작한 거죠. 최초의 유인 우주선입니다. 03년에 성공했죠. 이 사람이 앙리웨이입니다. 지금 중국 항천국에 부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랑데뷰를 했고요. 얼마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 요건 이제 얼마 전에 문제가 많이 됐던 이제 테너라는 가장 큰 모델이죠. 중국판 우주 정거장에. 근데 한 달 후에 선저우 11호가 또 발사될 겁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 예, 제가 오늘 말씀 순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최근 우주 선진국의 우주 개발 동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국방 우주력, 국가 우주력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금은 뭐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30년 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항우연, 천문연, 그다음에 카이스트 중심으로 해서 90년 초부터 인공위성을 했고, 마찬가지입니다. 발사체도 90년 초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 국방 우주력, 국가 우주력 수준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제가 공군이니까 또 공군은 30년 전부터 우주력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또 결국 국방 우주력이 지금 공군 우주력이다. 공군이 우주력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력 같은 게 진행 상황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이 좀 30년 전부터 시작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선도를 하고 기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네이밍을 저는 뭐 1차, 2차, 3차 우주 시대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2차라고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아마 3차 우주 시대가 되지 않을까. 1차는 뭐 알다시피 50년대, 60년대 미소의 최저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된 거였죠. 대부분 그건 안보적인 측면이 강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달 경쟁에서 끝난 상태에서 70년, 80년, 90년에는 아무래도 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심우주 경쟁, 이건 좀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와 협력의 장이었다. 그게 제2 우주시대다. 제3의 우주시대는 2000년도 이후에 중국의 어떤 우주 굴기, 중국의 여러 가지 굴기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3차 우주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밍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차는 안보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요즘에 네이밍을 하죠. 뉴 스페이스 시대다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시면은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면은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 민간의 어떤 우주 기술력을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기관이 스페이스 X죠.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재사용 로켓을 사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민간 우주선입니다. 크루 드래곤을 활용해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지금 도킹하는 장면입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전한 어떤 민간 우주선을 활용을 해서 우주선과 여러 가지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 1차, 2차 시대 우주 시대에는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성군을 활용해서 전 세계 대상 우주 인터넷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총 목표는 12,000개를 지금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더 설명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에 본격적인 우주 굴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2019년에 최초로 달 후면부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20년에는 다시 달에 착륙해서 표토를 채취하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즉 아폴로 프로젝트와 똑같은 것을 시범을 보인 겁니다. 결국은 이제 달에 유인 중국 사람의 우주인을 보낼 수 있다는 증명하는 겁니다. 즉 아폴로 프로젝트 똑같은 거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군사적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0년 10월에 30번째 위성으로 총 메이더 위성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156개국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확도라든지 그런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GPS를 지금 능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알다시피 아주 미소 간의 하나의 큰 축이었지만은 소련 멸망 후에 러시아 시대에서는 좀 약간 측면이 있지만은 지금 다시 푸틴 집권 후에 상당히 상업 우주 분야에서는 최선두주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까 우리 박사님 많이 하셨지만은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동양에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고 발사체 H2도 최초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가지 실적을 보면은 아까 하야부사라는 2라는 그 소행성에 접근해서 표토를 채취해서 다시 지구로 가져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걸 지금 일본이 하고 있고, 최근의 일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웨이죠. 루나 게이트웨이의 건설에 모듈도 개발을 하고 달 월면차 화물 수송 지원을 하는 이 동아시아에서 아주 강국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좀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또 우주 기술 분야에서 이런 현격한 업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떠한 우주 경쟁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비디오 클립을 봤지만 한번 보시면은 1차 우주 경쟁 시대는 아시다시피 소련이 좀 약간 우세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7년, 61년 최초의 이성, 최초의 우주인, 미국이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최초로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작한 게 1958년 나사가 창설이 됩니다. 참 부러운 게 우리도 지금 우주 개발이 한 30년 이상 되어 있지만은 저렇게 독립적으로 나사와 같은 체계적인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우주, 항공, 여러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우리도 저런 독립적인 나사와 같은 저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건의를 하는데, 여기에 뭐 그렇게 들으신 정책 결정자분들이 안 계셔서 좀 이게 좀 미국의 나사, 중국의 항천국, 중국의 항천국은 미국의 나사죠. 그 다음에 ESA라든지 일본의 JAXA 같은 그런 기관이 있어야 30년 만에 그런 우리가 했던 기반을 조성으로 도약적인 국가 우주력의 발전이 가능하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케네디 대통령의 우주 연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여러 가지 우주 프로젝트를 합니다. 보시면은 머큐리, 제미나이, 아폴로 프로젝트를 계속 하죠. 이 모든 과정이 달에 인간을 보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머큐리는 최초로 위성을 보내는 거고, 인공위성을.
제미니는 이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장기적인 채공을 해서 달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생존 가능한 것을 시험한 겁니다. 마지막에 아폴로죠. 결국 뭐 69년 7월 16일에 발사해서 69년 7월 20일 날 최초로 달에 착륙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우주전쟁에서는 미국이 승리한 겁니다. 2차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달 탐사는 좀 약간 접어두고 이미 이제 최저 경쟁에 승리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미소는 이건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과학적인 행성 탐사다. 그래서 행성 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달 경쟁이 끝난 상태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71년부터 화성 착륙을 시도했고요. 미국은 65년도 했지만은 아까도 보여줬지만은 76년 바이킹 1호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해서 여러 가지 로버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9번째, 최근에는 퍼시비어런스가 착륙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은 또 우주 정거장 경쟁에 참여를 했지만 정거장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상당히 앞섰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80년대에 가장 우주 시대를 개막하는 가장 한 게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이죠. 아까 화면에 보였던 것처럼 총 5척의 우주 왕복선을 발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차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하는 거죠.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 유인 달 탐사를 보내고 28년까지 연구 기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화성으로 가는 전초 기지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 탐사, 그다음에 달 주위에 루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화성으로 가는 전초 기지다. 두 번째는 화성 탐사를 또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중요한 업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우주력은 뭐 누구가 부인할 수 없죠. 세계 지금 넘버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과 국가 기관 간의 협력이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는 엑시엄 스페이스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우주 탐사라든지 근 우주 탐사라든지 아니면은 달에 수송이라든지 머들 어떤 수송을 위한 그런 로켓 발사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공위성은 총 지금 현재 한 450개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미국 위성입니다. 위성은 종류도 많습니다. 모든 종류의 위성을 다 가지고 있고 중대형에서 초소형까지 전 분야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에서도 여러 가지 발사체가 지금 많습니다. 예전했지만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발사체가 아틀라스 5하고 델타 4.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스페이스X의 팰컨 9, 팰컨 헤비 중심으로 해서 발사체 분야도 선두자를 지키고 있다. 또 중요한 게 바로 공중 발사체다. 여러분 뭐 지상 발사체도 있지만은 저는 공군이라서 공중 발사체에 상당히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한반도와 같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 우주 전력을 투사함에 있어서 공중 발사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가지 보는 것처럼 라운처 1이라든지 페가수스라든지 알라사와 같은 공중 발사체의 시험 비행을 성공을 했다. 그래서 발사체 분야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위성 무기, 우리가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 국제 조약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주라는 게 지금 전장 군사화되는 걸 대비해서 우리만 나이브하게 우주의 평화적인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방어적 입장 차원에서 대위성 무기를 개발하고 여러 나라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든 종류의 대위성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조직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군에 흩어져 있는 우주 자산을 통합을 해서 우주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2019년에. 또 전군에 흩어져 있는 우주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주사령부, 통합우주사령부를 창설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우주사령부는 지역 전투사령부의 하나에 포함이 돼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분이 상당히 중국의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우주의 건설에 상당히 이바지를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최근 공부를 통해서 알았는데 유튜브 보니까 이 양반 아주 설명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첸 쉐쉔이라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그 중화민국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죠. 거기서 이제 MIT라든지 유명한 칼텍에서 항공우주학자로 근무를 했는데 1950년 알다시피 그 미국에 아주 공산당 색출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루돼 가지고 이제 연금되고 그런 여러 가지 수모를 받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모택동 주석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주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15년을 약속을 받아서 해서 결국 아까 말했던 것처럼 70년대에 인공위성을 성공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을 주도로 해서 뭐 땅팡 1 로켓이라든지 그다음에 64년에 지금은 대륙간 탄도탄이죠. 땅팡 4 그다음에 핵실험을 성공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 양반이 이분이 중국의 우주력을 그다음에 미사일 개발안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주 굴기는 200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같이 다양한 위성을 발사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발사장이 4개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추안성 남쪽에 있는 시창, 주천, 다위안, 그 다음에 해남도까지. 미국도 아마 지상 발사체는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상 발사체까지. 발사체라든지 지금까지 47개의 다양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우주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인 우주선은 9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분이 2003년에 최초로 중국의 우주인입니다. 앙리웨이. 지금 현재 국가항천국의 부주임입니다. 부주임.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최근에 아주 우주 굴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8년에 최초 우주 유영을 성공했고 11년에 유인 우주선 선조 8호하고 텐공이라고 도킹을 한 겁니다. 도킹. 그때는 이제 미국이 이제 유인 스페이스 셔틀 프로그램을 종료한 시기인데 그리고 나서 21년 알다시피 이제 곧 있으면은 6월 달에 테너 1호에 도킹을 합니다. 선조 15가. 그래서 우주인 3명이 거기에 셔틀에서 여러 가지 그 후속으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중국판 우주 정거장 모듈을 조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22년에 완성을 하는 거죠. 국제 우주 정거장은 25년에 마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만이 오직 지구상에 우주 정거장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죠. 달 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어 4, 5, 5 그다음에 25년 유인 달 탐사. 화성도 얼마 전에 미국이 2월 달에 퍼시비어런스를 착륙시켰고 중국은 5월 달에 그 텐원을 궤도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착륙선 주릉1을 착륙을 했습니다. 거의 뭐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죠. 우주력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좀 국가 주도로 많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고요. 현재 위성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분야는 창정이 1, 2, 3, 4, 5, 6, 7, 8, 9까지 마련됐고 11호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발사체는 창정 5를 통해서 우주 정거장에 여러 가지 그 발사체를 탑재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정 9호는 이걸 통해서는 예를 들어 뭐 100톤 정도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다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비해서 대위성 무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재래식 차원에서는 미국하고는 아직까지 좀 게임이 안 되니까 미국을 우리가 상세 전략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 미국의 첨단 전력은 모두 다 우주 자산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GPS 위성이라든지 통신 위성이라든지 그런 위성이 순간적으로 불능화되면은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대위성 요격 무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있고 전력화도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중국은 우주 조직 부대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특이하게 전략 지원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주 전력 건설 운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나라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가 폄하하는지 모르겠는데 90년 초반에 위성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그 비디오 클립에 그 우리 저 로켓이 발사체가 발사되는 장면은 없었는데 제가 우리도 좀 이러한 노력도 있다. 우리도 앞으로 희망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추가한 비디오 클립입니다. 예. 얼마 전에 5월 20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됐죠. 근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신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미사일이야 우리가 뭐 고체 로켓을 통해서 상당히 기술력을 많이 확보했고 그게야 우리가 뭐 충분한 그건 문제는 안 됩니다. 사거리 연장하는 것은. 근데 더 중요한 건 저 개인적으로 발사체 분야에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누리호 발사를 시험 비행을 하겠지만은 상당히 좀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또 고체 발사체, 공중 발사체, 엑스 발사체 미국이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이건 지침 종료를 통해서 미국과의 더욱더 좀 협력을 얻을 수가 있는 분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우주력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우주력 보시면은 지금 현재 체제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천문연의 다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지금 현재 우리는 물론 과기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국가 우주력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발전을 해왔거든요. 90년도부터. 근데 국방 우주력은 상당히 우리가 의사결정에서 국가 안보 관련된 내용이 좀 빠져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디게 발전을 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보자 해서 국방부에서 상당히 많이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수용이 되는 게 있고 또 일부는 수용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반은 마련돼 있다. 우리가 도약적인 우주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어떤 국가 우주력을 주도할 수 있는 반드시 그런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여러 이 중에 또 의사 결정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우리는 위성 개발 위주로 처음에 진행이 됐죠. 현재 92년 이후에 24기를 발사했는데 현재 15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정찰위성, 무궁화위성, 기상위성 여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2년부터 여기는 뭐 20년까지 돼 있는데 올 7월에 또 차세대 중형위성이 또 발사가 됐죠. 그래서 현재 총 15기를 운영하고 있고 기술력은 뛰어나다. 특히 21년 올 3월에 했던 것은 차세대 중형위성은 우리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30년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발사체 마찬가지입니다. 발사체는 이제 항우연 중심으로 발사되어 왔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성원을 해서 이걸 발사를 성공을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아마 도약적인 우주력의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시는 지금 현재 총 75톤을 4개의 크러스팅을 하고요. 2단 75톤, 3단 15톤인데 총 그래서 1.5톤 그 탑재체를 저고도에 올려놓는 계획인데 이게 온 국민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이제 국방 우주력을 좀 간단하게 제가 공군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 올해 엄청나게 국방부 각군 우주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그래서 새로운 부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기획 문서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군은 걸프전이 끝난 90년도 말부터 이런 우주에 몸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조직 면에서도 탄탄하게 지금 현재 진행이 구축이 돼 있고 제가 속해 있는 게 바로 우주처입니다. 우주처에서 공군의 모든 우주 정책, 그다음에 전력 발전, 그다음에 국제 협력, 그다음에 민간 협력을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이제 가장 큰 일이 이제 국방 우주력 발전 기본 계획서를 좀 더 힘을 실려서 국방 우주 정책서로 지금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합참도 지금까지 우리 군의 어떤 우주 교류라든지 작전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급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제 공군 우주력을 간단하게 보니까 공군은 알다시피 2000년 초부터 여러 가지 교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4가지 작전 유형을 분석을 해서 각 그 작전별로 우리가 필요한 능력이 뭔가를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역 인식 분야인데 우리가 좀 부족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감시 체계, 기상 체계, 통합 정보 체계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보 지원 역량이 지금 가장 부족하죠,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기경보 위성도 없고요. 정찰 위성도 없고 정찰 위성은 좀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위성 항법도 없고요. 통신 위성은 뭐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용량이 좀 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군 작전에 여러 가지 전술 분야까지 활용하기는 부족하다. 전투, 전력 투사, 우주력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지상하고 공중하고 해상 전력이 다릅니다. 올리기가 어렵죠. 또 유지하다가 또 여러 가지 우주 환경이라든지 그게 취약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 선진국은 명실공히 우주 선진국은 바로 필요할 때 우주 자산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전력 투사 분야도 아직 미진한 상태고요. 마지막 이제 대우주 작전은 나중에 우주 패권 경쟁이 어마하게 심하게 이루어졌을 때 자위권적인 차원에서 우주력을 국가 우주력을 보호하게 하는 전력입니다. 이것도 아직 지금 약간 초보 단계입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고요. 전체적인 큰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요건 리얼입니다. 리얼 월드 시츄에이션이다. 요건 뭐 25년까지 공군은 이제 제한적이나마 우주 감시 능력을 구축한다. 자축부터 10월 예정이고 이건 우주 기상의 경보체계는 아까 우리 이동규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요건 24년에 완성이 됩니다. 요건 그다음에 우주 공통 작전 상황도 23년에 완성이 되고요. 군 정찰 위성은 뭐 우리 공군이 예비 체계를 운영하지만은 24년 5년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제한적인 감시 능력, 작전 순행이 가능할 것이다. 2단계는 좀 더 이제 많은 전력화가 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역 인식 면에 있어서는 물체 정밀 추정을 하는 고출력 레이저 위성 추적 체계, 레이더 우주 감시 체계가 바로 30년 이전에 우리가 전력화가 됩니다. 초소형 위성 체계요, 정찰 위성 2, 전력 투사, 대우주 작전, 이렇게 30년까지 우리가 현 계획대로 정상적인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전력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진짜 전천후 우주 감시, 대우주 작전 수행 능력 구비인데 뭐 정보 지원, 우리가 가장 군 우주 작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PS가 필요한데 저게 한 30년도 중반에 우리가 전력화가 될 겁니다. 조기경보 유성 체계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전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유형별 우주 전력 건설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공군이 공군만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관부서 협조를 하고 또 민관이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했을 때 효율이 있는 것은 바로 당연히 민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각 군에 특화된 전력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또 효율적이지 않나. 이거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요건 뭐 지금 계속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전력은 저 수준입니다. 중진국, 선진국. 우리가 초기 이제 발전 추격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인 도약적인 우주 발전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따라가봐야 되겠다. 뭐 이거 조직입니다. 여러 가지 공군은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린 전력화와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그러한 우주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력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 전대 우주 기상팀 창설을 해서 현 단계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각각 작전 전대, 전단, 사령부를 통해서 우주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건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산하견도 많이 모여 있는데 스페이스 시대의 대표 주자인 그 스페이스 X사에 한번 대사담한 도전을 한번 살펴보시죠. Boosters, deeper.
예, 장시간 그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또 이 자리에 많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많이 모셔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 영상을 보면서 항상 가슴이 좀 뭉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만한 기반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여기 산학연 여러분들이 다 협조한다면 또 어차피 군도 같이 가야 됩니다. 군하고 민하고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 같이 가야만이 우리가 지금 속된 말로 발에 땀이 나도록 지금 추격해야 될 모자를 판에 여러 가지 좀 분리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국방 분야에서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우주 능력이 민간에 또 퍼지고 또 민간 여러 가지 기업들이 기술력을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태 우주처장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